정신분열증도 그렇고 모든 병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방식만 올바르게 잡아주면 이 병은 낫는다 하는 것이고, 사고방식이 빼딱하게 잘못되면 이 병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도대체 뭐냐? 생각이란 생각사. 사고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전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생각을 다 하죠. 다 하고, 어른도 하고 아들도 해요. 또, 뭐 죽어가는 사람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강의 치료에 오는 사람도, 오늘은 뭘 할란가? 또 누가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고, 또 차라리 좀 늦게 끝나니까 요 밑에 가서 우동이나 하나 먹고 올까? 그래가지고 가서 또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을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 생각이 또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생각은. 그러나 인간으로서 근본적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은 뭐냐? H.G. 웰즈라는 분이 있는데, 웰즈. 그 아웃라인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세계 문화사를 쓴 영국의 아웃라인 오브 히스토리를 쓴 H.G. 웰즈라고 있습니다. 나도 중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봤어요. 영어로 여러 책이 돼 있어. 여러 권이 돼 있는데, 이제 막 인류 문명 시대부터 쭉 좀 역사학자지만은 철학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H.G. 웰즈는 이 원시인은 사고가 별로 없답니다. 원시인. 다시 말하면 만년 전, 뭐 8천년 전 이럴 때 원시인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 복잡한 생각도 없다 이거지. 웰즈. 그 말은 나는 맞는 말 같아요. 그때 원시인들은 주로 감탄사만 있답니다. 감탄사. 예를 들면 갑자기 있는데 곰이 막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놀래죠. 하고는 막 감탄사. 그러다가 또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를 따먹으니까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그럼 뭐 좋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감탄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H.G. 웰즈의 말에 의하면. 그럴듯한 말이죠. 우리도 8천년 전에는 살아보지를 못했고 기록도 없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여기를 넘어가면 뭐 미꾸라지가 있다든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한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미국이 유럽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말한 게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가 누구죠? 예? 인간 오성론도 쓰고 또 예? 뭐라고 그러나? 예? 이 사람 의사입니다. 존 로크. 그래서 존 로크는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당시만 해도 인간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님이 시켜서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존 로크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꾸 환자들도 보고 얘기를 해보고 하거든. 그 당시에. 하니까 이 사람은 오감, 5가지 감각기관. 뭐입니까? 5가지 감각이 뭐죠? 예? 눈, 또 코, 또 귀, 예? 혀, 또 피부. 이게 오감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또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혀로 맛을 보는 미각, 또 피부가 와 닿나 안 닿나 하는 거 당장 아니까 피부에 접촉하는 감각. 그게 이게 오감이라, 다섯 가지 감각이라, 오감각. 오감각을 관장하는 게 감각 기관이죠. 오감각. 그래서 존 로크는 사고는 하나님이 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한다는 말짱 거짓말이고, 인간이 오간이 있기 때문에 오간의 지각을 가지고 비로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간에 대한 지각 작용이 이 인간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뭐냐? 인간의 마음은 이 각 지각 작용들이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백지 위의 그림이라 그랬어요. 백지 위에. 인간의 마음은 백지 위에 오간, 지각이 와서 닿는 그림이다. 그림이다. 예, 그래서 영국 사람이지만은 라틴어를 써가지고 타블라 라사라 그랬습니다. 타블라 라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타블라 라사. 타블라 라사. 타블라 라사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감각기관으로 뭘 보고 뭘 냄새를 맡고 했느냐 그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존 로크가 말했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가 현대 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규정한 사람. 어릴 때부터 사람도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칡뿌리도 캐고 자꾸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저기는 칡뿌리가 있겠구나. 그 칡뿌리 있는 저 옆으로는 뱀이 지나가겠구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지각이 경험을 낳고 경험이 나중에 마음을 만든다고 이 존 로크는 주장했고 이건 이미 내가 어떤 강의에서도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일이죠. 그 당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마음을 만들고 또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의할 때도 꽥하고도 하고 이런 걸 좀 하나님이 한다. 이래 봤는데 존 로크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과 감각한 거 이럴 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다. 그 후에 로크는 이마누엘 칸트에게 영향을 주었고 물론 칸트는 로크뿐 아니라 데이비드 휴민이 루소니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로크의 이런 영향을 받아줘 인간의 판단력은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특히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칸트 과학적 이성 reason 이성으로서 가야지 뭐 하나님이고 뭐이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 칸트가 물론 주장해서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파인이 여러 비판서를 냈지만은 그래서 reason 독일 말로 페르넘프트라 그러죠. 페르넘프트. 영어로는 reason 이성. 그래서 이성이 이 과학적 판단하는 이런 이성이 인간의 마음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렇게 로크의 연구에 이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치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산마루 고개를 진행할 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마음에도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래서 칸트는 이 사람이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고하는 범주를 소위 사고의 범주라 해가지고 그걸 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의 형태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그 소리를 다 할 시간은 없고, 칸트는 여하간 이성이 인간의 마음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다 되는 거죠. 우리가 1 플러스 1은 뭡니까? 2 플러스 2는 4. 그거 다 과학적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칸트가 한마디 한 거는 이성과 경험 가지고 모르는 길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인간의 마음에.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 선험적 경험이라 그래요.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 경험이라, 선험적 알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선험적 암. 그리고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칸트는 특히 아프리오리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오리. 라틴 말을 써가지고 아프리오리. 프리오리라면 미리, 일찍이, 그러니까 일찍이 알게 되는 걸 갖다가 아프리오리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칸트의 아프리오리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경험하기 전에도 인간은 안다 이거지. 경험하기 전에도. 예를 들어 같으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입맛을 다시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배가 고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식사하는 걸 안 봐도 벌써 압니다.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자꾸 말이 많고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무역을 해서 또 100만 불을 벌었죠. 막 헤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요놈은 사기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또 얘기할 때 눈이 자꾸 돌아간다든가 이건 사기꾼이다. 눈이 자꾸 돌아가고 흰자가 보이고 이러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벌써 보면 그건 오랜 경험에서 보면 알아요. 오랜 경험에서. 그래서 그러고 또 이 보통 사람을 보통 대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막 존경을 하고 상대를 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에? 속으로 이거는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꼭 인간은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보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은 고맙다 그러는데 또 도와주면 또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 또 이제 몇 분 지를 들여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왜 또 더 큰 걸 안 내놓나? 막 이래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 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김재규를 그날 안 만났어야 돼요. 괜히 오락해가지고 총을 맞지 않았네. 총을 맞았어. 근데 왜냐면 김재규가 이를 갈고 있었거든. 또 얼굴이 새카매져 있었어. 얼굴이 그렇게 새카맣지는 않은 사람이 벌써 그 얼굴이 까마이져만 그건 안 만나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해요. 갑자기 막 칼을 들고 오거나 이걸 하니까 이건 정신 분석을 오래 하면 우리는 아는데 나도 다 알지를 못하고 때로 실수할 때도 있긴 있어요. 다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경험칙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진실한 사람과 가짜 소리 하는 사람, 또 정말 오래 사귈 사람이나 또 안 그러면 잠시 이 당꿀만 빨고 도망갈 사람, 이런 거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야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칸트의 이 선험적 경험이라, 선험적인 알미라는 이 주명. 한번 따라 읽죠. 아프리오리.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험적으로 벌써 오는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칸트의 말도 천재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한 수 더 보탠 게 헤겔입니다. 헤겔. 서양의 칸트의 제자뻘 되는 헤겔은 그야말로 칸트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에다가 시간적 역동성을 넣은 분이 헤겔이죠. 시간적 역동성을 넣었어. 다시 말하자면 변화된다고 하는 걸 넣은 게 헤겔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다. 만물은 변화된다. 아까 우리 김 학장님이 노래 부르신 것처럼 처음에 무엇에서 시작하죠? 에? 봄이 오면 뭐 여기서 시작하죠? 봄아 가거라 뭐 이러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나중에 겨울이 오면 눈이 또 내리죠. 그러다가 백설이 되고 아차 잘못하면 어찌 되죠? 예? 북방상천에 그건 하나의 변화를 나타내. 그 노래 자체가 변화, 인생 무상 변화인데 헤겔도 칸트의 철학에다가 변화의 개념을 넣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헤겔 철학에는 역사 철학, 정신 철학, 법 철학 이렇게 해서 모든 철학 체계를 변화 속에 넣은 것입니다. 특히 헤겔은 이런 역사나 이런 게 변하는 거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변정법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정법적 변화. 변정법. 이거는 물론 히랍 때부터 있던 말이지만 헤겔이 특히 이걸 활용해가지고 변정법적으로 변한다. 변정법이라는 것은 A로 쭉 가다가 보면 한계가 있다 이거지. 여기 부닥치면 B 쪽으로 간다 이거지. B 쪽으로 쭉 가다. 또 B 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C로 간다. 그래서 변화의 법칙을 정반합이다. 이렇게 본 것이 헤겔입니다. 정으로 가다가 반으로 가다가 합으로 가는 것이다. 정반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고 가다가 4.19가 나고 4.19가 났는가 하면 또 5.16 박정희 대통령이 또 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민주화가 오고 정반합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정반합. 그래서 헤겔은 칸트의 개념에다가 변화를 넣은 분이 헤겔이다. 헤겔의 권위자는 누구죠? 권위자. 예? 임석진 박사라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왔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헤겔의 세계적 권위자지.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헤겔의 노동의 개념 가지고 박사학위를 얻자마자 김일성이가 초청을 해서 북한에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래서 어쨌든, 헤겔은 변정법적 변화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고를 결정을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여기에 첨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식 사고입니다. 미국식 사고. 미국식인 인간의 생각에 대한 방식인데
미국식이라는 거, 뭐, 우리 황 교수님 나보다 10배 더 잘 아시는데, 미국식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프레그마티즘. 뭐입니까, 그게?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다시 말하자면, 유럽에서 하도 이론을 따지니까, 미국에서는 꽁만 잡으면 매다 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뭐, 꽁을 잡을 때 돌로 던지 잡든, 또 그물을 쳐서 잡든, 안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날아가는 놈을 잡든, 꽁만 잡는 게 매다 하는 이런 실용주의. 말하자면, 어떤, 목적하는 이익만 얻으면 된다. 이게 실용주의인데, 이에 대한 철학자가 누구죠? 존 듀이 아닙니까? 존 듀이.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존 듀이지. 존 듀이. 그렇죠? 실용주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같은 서양에서 흘러가면서 미국을 만들었지만은 왜 잘 되느냐? 미국서는 가만히 볼 때 독일서 하던 거, 이태리, 영국, 유럽에서 하던 거 뭐 이런저런 방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꼭만 잡으면 매다. 막 이래가지고는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보통 미국 사람들을 어리석게 봤다면 큰 코 다치죠. 예, 그런데 이게 실용주의고, 이게 국제정치학에 이 미국식 사고가 들어간 게 국제정치학에 소위 힘의 정치라고 하는 이론을 낸 한스 모겐소죠. 예, 이거 대선 우리 김 교수가 나보다 10배 잘 아는데. 한스 모겐소. 한번 따라해줘. 한스 모겐소. 그 국제 관계는 뭐냐? 국제 관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관계는 물론 역사도 있고 그게 미인들도 있고 뭐 그림도 좋고 이렇지만은 국제 관계는 뭐냐? 힘의 관계다. 힘. 이게 한스 모겐소의 힘의 국제 정치 이론인데 이 이론이 1960년대까지는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한 이론으로 전 미국 학자들이 존중하는 이론. 지금도 아마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막강하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이래 있지만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한참 보다가 한 서너 분은 경고는 해요. 그럼 못 쓴다. 안 된다. 이래 하다가 영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번 10월 달만 여러분이 보십시오. 10월 달 동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까지만 내가 말해 놓겠어요. 아주 만만찮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좋아질 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뭐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어. 네. 알겠죠? 그래 미국식 그런 실용주의 그리고 사고를 하되 뭐지 격식이 이렇다 뭐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해서 요걸 비프스테이크를 요래 잘라야 된다 이럴 게 아니고 먹으면 된다 이거지 무조건 그게 실용주의다. 이것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하자면 현대 사고방식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생각이 결정된다. 아이고 시간이 넘어갔구나. 여러분 알겠습니까? 넘어갔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사고방식이 잘못될 때 병이 오고 사고방식이 잘못될 적에 분절증도 오고 또
또 성격 장애증도 오고 또 정신신체증도 온다고요. 정신신체. 이상이 없어도 배가 아프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특히 정신병, 분열증 이런 거는 사고가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현대 문명은 현대 서구 문명이죠. 현대 서구 문명 사회는 계속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아주 찌부러들게 되고 이상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원만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자꾸 생각이 찌부러지고 이래 돼 가지고 자연히 생각이 이래 되면은 도저히 자기 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퇴행이 일어나. 퇴행.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퇴행이 일어나서 결국은 노이로제나 정신병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현대 사회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고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잘못되면 어찌 되느냐? 사고가 병적으로 되면 어찌 되느냐? 사고가 병적으로 되면 첫째 오는 게 망상이 와요. 망상이. 각종 망상이 오는 딜리우전이 오는 것입니다. 망상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망상이 무슨 망상입니까? 피해 망상이 제일 많이 와요. 피해 망상. 그리고 보면은 저 녀석이 나를 혹시 해칠라 한다. 부부 간에도 믿지를 못하고 혹시 내 몰래 어떤 남자놈하고 만나서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빼돌리지 않겠나 이런 게 온다든가 피해 망상이 오는데 피해 망상도 여러 종류가 있죠. 관계 망상. 내 욕을 했다고 하는 게 관계 망상이고 또 남들이 따라온다 하는 게 피추적 망상. 피추적. 피해 망상 중에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군가 따라와서 살짝 지나가더라 하든가 또 피감시 망상. 텔레비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 텔레비에서 일일이 자기를 감시하더라. 피감시 망상. 또 피영향 망상도 있어. 어디서 오는지 엑스레이처럼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휙바닥 돌려놓고는 나간다. 피영향 망상. 또 피도청 망상. 자기 집을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을 기다. 아무도 도청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지. 그 다음에 또 과대망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종교망상. 종교망상이라는 거는 종교를 그냥 믿으면 될 텐데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망상으로 빠지는 믿음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만 하면 자연히 하늘에서 뭐이 내려올 기다. 내가 하는 게 잘 될 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울고 불고 아바지하고 이러면은 이 종교망상으로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 치료 중에는 조심을 해야 될 종교. 그 다음에 정치망상. 정치망상. 자기가 정치적 영향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할 기다. 또 신체망상. 신체망상이 뭐냐 하면은 자기 덩어리에 벌레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나를 갖다 지금 못 살게 군다든가, 심지어 자기 고환에 모래가 들어갔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 그걸 짜게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그게 전부 신체망상.
예? 모래가 들어갈 리가 없죠. 보통 생각으로는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놈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저는 들어갔다 하고 이쪽은 안 들어갔다 하고 의사가 미칠 지경이 돼. 쪼개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전부 망상. 이런 사고에 병이 오면 망상이 크고 작은 망상이 생겨가지고 사고하는 게 병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의 또 흐름에 장애가 온다. 사고의 흐름. 사고에 흘러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일정하게 흘러가는데 너무 또 빨리 막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사람. 사고가. 일사천리로. 그래서 말이 빠른 사람이 있어. 보통 그 천천히 해야 알아듣는데 막 그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막 이래서 쫙 해서만 자기 말 다 했다고 이러서 사람이 있거든. 예? 그건 사고가 말하자면 설사하듯이 나온다 해서 이거 다 로고레아라 그래요. 로고레아. 한번 따라해줘. 로고레아. 로고레아. 레아라마는 설사하는 걸. 다이아레아 설사입니다. 다이아레아. 다이아레아. 한번 따라해줘. 다이아레아. 설사가 다 다이아레아라고 그래요. 그럼 로고레아. 한번 따라해줘. 로고레아. 말이 설사하듯이 막 쫙 나가는 거. 이거는 너무 말이 빠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김정일이가 이래요. 김정일이가 보통 때는 말이 느리고 잘 안 하는데 최은희를 만났다든가 김대중 씨 만나거나 기분 좋으면 막 계속 기관총처럼 말이 나가요. 로고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고레아가 더 빨라지면 말이 휠휠 나는 사람이 있어. 막 날고 이런 사람이 있어. 에? 알겠죠? 이것도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플라이트. 말이 나는 걸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말이 난다 해가지고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또 말이 쭉 그냥 이 물줄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이 자기 흘러가는 걸 갖다가 화상을 이탈해가지고 가는 거. 알겠죠? 이걸 궤도 일탈이죠. 말의 궤도 일탈. 궤도 일탈. 예를 들면 그렇다면 병원에 온 환자를 보고 어떻게 오셨나요? 물으면 실은 내가 지난달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죠. 그래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사실 누가 한약집에 가자 해서 가봤더니 처음에 좀 듣는 듯 하더니 또 안 옵디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 또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또 이리저리 다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여기를 소개해서 그래 왔죠. 하면 궤도 일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궤도 일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죠. 그러나 궤도 일탈하는 사람은 내가 2달 전부터 머리가 좀 아팠죠. 그래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요새 한국의 의료 정책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을 또 시작해서 또 좀 진행하면 각 정부에 자유당 때는 또 이렇고 또 막 시작돼. 그 사람 얘기 다 들으려면 1시간 들어야 돼. 그 궤도 일탈하는 게. 알겠죠? 궤도 일탈이 심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심지어 더 심한 사람은 워드 살라드라 그래. 워드 살라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워드 살라드. 워드가 살라드처럼 예를 들어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리를 해요. 오늘 아침 비행기, 또 인천공항, 또 상해, 또 상해는 또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이럴 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여간 흐름의 장애가 온 것이라고 보죠. 사고 방식이 잘못되면 곧 병이 온다 하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병이 낫냐 하는 걸 첫상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약간 연장해서 할까요? 하는 게 좋다는 손 들어보죠. 그러면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 병원의 이 통찰 정신분석 치료가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 강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고를 가지게 하고 어떻게 해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야 사고방식이 올바른 사고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치료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D가 되나? 예? C가 처방이라 할까? 첫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병들어 있는 사람은 다 사고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지. 그러나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요. 그 깨닫는 거는 누가 깨닫습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의사가 깨닫게는 못해요. 의사는 뭐냐? 깨닫도록 좀 유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래 하는 것이. 이 강의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로 자세히는 얘기 못해도 내가 볼 때 서양 역사 바이블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3,500~600년은 무슨 역사라고 그랬나요? 서양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그랬나요? 지난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고 이어서 서양 인간이 이겨가지고 자기중심주의가 되었다 그랬죠? 자기중심주의가 되고 또 물질주의가 되고 이런 현대 문명을 이룩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20세기 이런 서양 사회를 사는 자체가 병을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따라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서양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누구하고 벌렸습니까? 예? 예? 아담과 에바하고 벌렸죠. 누구하고 벌렸죠?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 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사장하고 싸우고, 기업가죠. 나중에 20세기에 와서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남편. 프로이드 때는 아버지와 싸우고. 이래 싸워온 오늘날 역사. 3,500년 싸워가지고 온 역사예요, 서양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명을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오토 컴버가 말한 것처럼 반 미친 상태로 다 됐어.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걸 안 미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 도양 정신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지껏 싸워서 이긴 이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돼요. 서양 역사 3,50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온 모든 것과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또 누가 해야 돼요? 왕과 화해해야 되고 또 사장하고 기업가하고 화해를 해야 되고 아버지, 남편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한다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양보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대가 이룩한 모든 사고방식을 이제는 양보하는 쪽으로 잡아야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났소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또 나는 이런 걸 고치겠습니다. 해야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꼭 강조.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양에도 그렇고 우리 선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 했나요? 예?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의 정신. 또 공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예? 측은지심을 가지라. 예? 공자 맹자는 그랬고 노자 장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무위자연. 너무 자연을 갖다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무위자연. 부처는 뭐라 했나요? 예? 무와 너라는 게 아예 없다. 없는 네가 뭘 큰소리 쳐나. 없다는 걸 알고 너는 해라. 이제 이런 그것은 선현의 말씀들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사고 방식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균형된 사고를 회복할 적에 건강한 사고를 회복하면 정신병도 고친다. 정신병. 그래서 나는 우리 병원에서는 심지어 정신병 분열증이 있어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 도 매주마다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나요? 어떻나요? 달라지죠.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철학에서 겸손한 걸 배우게 하고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자기 부모가 잘못한 것도 반성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하여 치료를 하는데 그 요제는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가질 때 병도 고쳐지고 건강해진다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나요? 예.